윈저성의 긴 복도 끝, 아무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한 방에 검은 문서 보관함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 앞에 앉아있던 카밀라는 평생 자신이 얻어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왕관은 머리 위에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열쇠는 다른 사람의 손에 있을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방으로 들어온 사람은 찰스 국왕도 왕실 변호사도 아니었습니다. 앤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반복해서 떠오른 이름은 카밀라도 찰스도 아닌 캐서린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비난과 스캔들을 견디며 결국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온 카밀라. 그녀는 정말 왕실의 중심에 도착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야 보이지 않던 경계선을 마주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방 몇 개와 열쇠 몇 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왕의 곁에 설 수는 있어도 왕조의 미래까지 가질 수 있는가? 그 질문의 시작은 오래전 윈저성의 한 저녁 식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밀라의 이야기를 단순히 승리와 패배로 나누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왕실의 중심에 들어온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 동안 가장 차가운 시선과 가장 잔인한 이름들을 견디며 한 걸음씩 그 문턱을 넘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찰스와의 관계는 오랫동안 영국 왕실의 가장 민감한 상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이애나의 존재가 국민적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있던 시절, 카밀라는 사랑의 상대이기 전에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문 1면을 장식했고 개인적인 선택은 국가적 감정의 재판대에 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녀는 오래된 사랑을 지킨 여인이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과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카밀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5년 찰스와 결혼한 뒤에도 그녀는 자신을 설명하기보다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공식 행사에 참석했고 자선 활동을 이어갔으며 독서와 여성 지원, 골다공증 인식 개선 같은 분야에서 꾸준히 역할을 넓혔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은 어머니의 죽음과도 연결된 개인적인 상처였습니다. 사람들은 왕실 인물의 미소만 보지만 때로 그 미소 뒤에는 가족을 잃은 기억과 오랫동안 견뎌온 상처가 함께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찰스가 국왕이 되면서 카밀라는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이어진 논란과 기다림 끝에 도달한 자리였습니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허락받지 못했던 공간에 마침내 자신의 이름이 새겨졌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왕실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호칭이 곧 권력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왕관을 썼다고 해서 모든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왕의 배우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음 세대의 자리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왕실은 사랑으로 움직이는 가족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 깊숙한 곳에서는 혈통과 계승, 의무와 규칙이 감정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카밀라가 그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마주하게 된 출발점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윌리엄과 캐서린,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은 앞으로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 처음에는 그저 방과 거처에 관한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식탁 위에 올라온 순간 필립 공은 그것을 전혀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방 하나가 아니라 다음 왕의 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카밀라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찰스를 지키기 위해 꺼낸 몇 마디가 훗날 자신의 왕실 미래를 둘러싼 가장 불편한 이야기의 시작으로 기억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왕궁의 방은 우리에게 그저 오래된 벽과 화려한 가구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왕실 안에서 공간은 단순한 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어느 복도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지, 누구의 비서가 어떤 문 앞에 앉는지, 누가 국왕에게 가장 먼저 보고할 수 있는지가 곧 보이지 않는 영향력의 지도가 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윈저성과 버킹엄궁의 방 배치는 때때로 왕관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가까운 방은 가까운 접근을 의미하고 독립된 사무실은 독립된 목소리를 뜻합니다. 한 사람의 침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어떤 직원과 어떤 정보가 모이는가입니다. 왕실에서 진짜 권력은 종종 왕좌가 아니라
문고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카밀라에게도 이 문제는 단순히 더 넓은 거처를 원하는 문제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찰스가 왕이 된 뒤 자신들의 생활을 이전 세대가 아닌 자신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충분히 인간적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결혼과 지위라면 이제만큼은 누군가의 허락 없이 집을 꾸리고 사람을 배치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왕실의 재산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벨모럴과 샌드링엄처럼 군주의 개인 재산으로 이어지는 곳이 있는 반면 버킹엄궁과 윈저성처럼 군주의 개인적 욕망만으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공간도 존재합니다. 왕은 그곳에 살지만 그 벽들은 한 사람의 생애보다 오래 존재하며 다음 군주에게 이어집니다. 더 민감한 것은 계승의 시간표였습니다. 오늘의 왕비에게 편안한 선택이 내일의 왕세자에게는 불안정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래 세대를 지나치게 보호하려다 보면 현재의 군주와 배우자는 자신들의 삶이 이미 다음 시대에 의해 정령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족의 감정과 왕조의 계산은 처음으로 정면 충돌합니다. 필립 곰은 바로 그 차이를 평생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 2세의 배우자로서 수십 년 동안 왕실의 거처와 일상 운영을 경험했고 샌드링엄과 벨모럴의 관리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군주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는 있어도 왕위를 물려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훗날 전해진 이야기 속에서 필립이 카밀라의 요구에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설정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것이 실제 법정 문서로 존재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왜 그토록 그럴듯하게 들리는가입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왕실에서 방 하나를 확보한다는 것은 공간을 얻는 일이 아니라 미래에 누가 중심에 설 것인지 미리 표시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로 그 문제를 두고 윈저의 식탁 위에 한 가지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윌리엄과 캐서린 그리고 새 아이를 위한 안정된 자리를 미리 확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카밀라는 그것을 너무 이르다고 보았습니다. 필립은 그것을 너무 늦기 전에 해야 할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문장을 들었지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곧 침묵으로 덮을 수 없는 균열이 됩니다. 윈저성의 그 저녁은 처음부터 싸움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고위 실무진이 함께 앉아 미래의 생활 공간과 업무 체계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왕실에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안건이 가장 위험한 질문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 식탁 위에 올라온 것은 윌리엄과 캐서린 그리고 새 아이가 앞으로 사용할 안정적인 공간을 미리 확보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카밀라는 즉시 불편함을 드러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찰스는 평생 다음 왕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왔고 마침내 자신의 시대가 오면 적어도 가정과 거처만큼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 이전 세대가 미래의 방까지 정해놓는 것은 새로운 국왕에게 또 다른 족쇄를 채우는 일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만 놓고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카밀라는 찰스를 지키려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립이 들은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제안 속에서 한 남편의 자유가 아니라 다음 국왕과 그 가족의 위치가 현 국왕 배우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필립은 카밀라에게 묻습니다. 직계 계승자인 윌리엄과 그의 가족을 정말 자신들의 역사적 공간에서 허락을 기다려야 하는 손님처럼 생각하느냐고. 그 순간 문제는 더 이상 침실 몇 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자리를 허락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인물은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캐서린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서사 속에서 그녀는 의자를 아주 조금 뒤로 움직입니다. 너무 작은 동작이라 대부분은 지나칠 수 있었지만 윌리엄은 그것을 알아차렸고 필립 역시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캐서린에게 그 공간은 자신의 사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 뒤에는 조지, 샬럿, 루이가 있었습니다. 현실의 캐서린 역시 결혼 이후 어린이의 초기 성장과 가족 환경을 오랫동안 자신의 주요 활동 분야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사실 여부와 별개로 강한 상징성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방이 아니라 아이들의 자리가 언젠가 누군가의 기분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 느끼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윌리엄은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순간, 가족 문제는 곧 왕실 전체의 전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캐서린을 바라본 뒤 시선을 식탁으로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때로 왕이 될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훈련은 말하는 법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법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필립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식사가 끝난 뒤 그는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부터 훗날 카밀라의 이름과 함께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될 하나의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정말 필립은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남겼던 것일까요? 아니면 세월이 흐르며 왕실의 불안과 대중의 상상이 하나의 거대한 전설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왕실에서 계승은 늘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오늘의 국왕이 건재한 동안에는 누구도 다음 장면을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는 순간 그 미래는 갑자기 달력 위에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찰스와 캐서린이 연이어 병과 치료를 겪으면서 영국 왕실이 피하려 했던 질문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2024년 찰스 국왕은 암 진단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병의 정확한 종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치료를 받는 동안 그의 유정은 조정됐고 왕실은 예상보다 빠르게 만약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국왕이 곧 물러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는 치료를 이어가면서 다시 공개 업무에 복귀했고 2026년에도 공식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드러난 불확실성은 다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캐서린이었습니다. 왕실의 미래를 상징하던 젊은 세대의 중심이 암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대중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긴 공백과 치료를 지나 회복 단계에 들어섰고 이후 천천히 공식 업무로 돌아왔습니다. 2026년에는 해외 일정과 자선 활동까지 다시 이어가며 자신의 자리를 넓혀갔습니다. 카메라 앞에 미소는 돌아왔지만 그 미소를 보는 시선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미래의 왕비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멈춰서 본 사람이 다시 자신의 역할로 돌아오는 과정 자체가 왕실의 회복력처럼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 자체가 아닙니다. 왕실에게 건강은 개인적인 문제가 되는 순간과 동시에 국가적 연속성의 문제가 됩니다. 찰스가 치료를 받으면 윌리엄의 책임이 커지고 캐서린이 자리를 비우면 미래 왕실의 가족 구조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래전에는 과도하게 보였던 미래의 공간을 미리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현실적인 논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윌리엄 역시 더 이상 단순한 왕세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지켜봐야 했고 아내의 회복을 지켜야 했으며 동시에 새 아이의 아버지로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는 노숙 문제를 다루는 호머즈 같은 장기 프로젝트를 이끌며 자신만의 공적 색깔도 분명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잔인한 것은 아직 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왕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래전 윈저의 저녁 식사가 다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때 필립이 보았다고 전해지는 위험은 카밀라 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세대 교체가 시작됐을 때 누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가족의 감정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실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누군가가 왕관을 빼앗는 순간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음 사람을 준비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건강은 그 잔인한 시계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다시 필립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정말 미래를 대비한 문서를 남겼던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 문서가 가장 먼저 보호하려 한 사람은 윌리엄이었을까요? 아니면 놀랍게도 캐서린이었을까요? 시간은 다시 윈저성의 그 방으로 돌아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앤 공주는 검은 보관함을 탁자 한가운데 놓습니다. 카밀라는 찰스를 바라보지만
국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불길한 대답처럼 느껴집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보관함 안에는 필립 공이 남겼다는 일련의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왕위 계승의 직계 혈통 밖에 있는 배우자가 주요 왕실 거처의 영구적 공간과 독립 행정권을 이용해 후계자의 위치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카밀라는 왕비의 의전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왕국 내부에서 자신만의 독립된 권력 기반을 만드는데 분명한 한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에서는 앤이 문서의 보호 책임자로 등장하고 윌리엄의 동의가 중요한 장치로 배치됩니다. 찰스가 국왕이라 해도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할 수 없도록 미래의 왕이 이미 구조 안에 들어가 있다는 설정입니다. 카밀라는 빠르게 페이지를 넘깁니다. 혹시 빠져나갈 문장이 있는지, 예외 조항은 없는지 찾으려는 듯합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눈에 들어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캐서린. 그 순간 이야기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단지 카밀라를 막기 위한 문서라면 왜 캐서린의 이름이 필요했을까요? 필립이 정말 어떤 대비책을 만들었다면 그의 목적은 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왕과 그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역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이 극적인 필립의 비밀 층령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신뢰할 만한 공식 증거는 공개된 바 없습니다. 앤이 법적 집행자로 지정됐다는 확인도, 윌리엄이 카밀라의 거처를 승인해야 한다는 공개 문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필립 역시 군주의 배우자였지 미래의 군주들을 독자적으로 구속하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기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는 이렇게 강력하게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일까요? 어쩌면 문서가 진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현실이 너무 그럴듯하기 때문입니다. 필립은 평생 제도와 의무를 중시한 인물로 기억되고 윌리엄과 캐서린은 실제로 다음 세대의 중심으로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떠안고 있습니다. 찰스와 카밀라는 현재를 대표하지만 왕실이라는 제도는 이미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미스터리는 검은 보관함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더 날카로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문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카밀라가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경계선은 이미 왕실의 구조 자체 안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경계선의 반대편에는 앤, 윌리엄, 그리고 캐서린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보관함의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 변화만큼은 숨길 수 없습니다. 영국 왕실의 중심축은 이미 조금씩 다음 세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서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왕실을 지키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앤 공주, 윌리엄 왕세자, 그리고 캐서린입니다. 앤은 화려한 말보다 의무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공식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자신을 이야기의 중심에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필립의 마지막 의지를 지키는 사람으로 그녀를 상상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6년에도 앤은 해외 방문과 각종 공식 임무를 이어가며 왕실의 가장 꾸준한 노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에게 왕실은 감정의 무대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에 가깝습니다. 앤의 존재가 더 날카롭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앞으로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정해진 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카밀라와의 갈등을 상상하는 순간조차 개인적인 질투보다 제도와 의무의 충돌로 읽히게 됩니다. 윌리엄은 더 복잡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는 아직 왕이 아니지만 이미 왕처럼 미래를 계산해야 합니다. 아버지 찰스의 건강을 지켜봐야 하고 암치료를 마친 아내의 회복을 보호해야 하며 동시에 조지와 샬럿, 루이에게는 평범한 아버지로 남아야 합니다. 그가 노숙 문제를 다루는 호머즈 같은 장기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단순한 자성활동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왕이 될지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캐서린에게서 나타납니다. 한때 그녀는 왕실에 들어온 평범한 중산층 출신의 젊은 여성으로 소개됐습니다. 그러나 새 아이의 어머니가 되고 프린세스 오브 웨일스가 되고 암치료라는 긴 터널까지 지나오면서 그녀의 존재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갖게 됐습니다. 2026년 그녀는 다시 해외 일정과 병원 방문,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활동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옷이나 미소만 보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의 표정을 봅니다. 그래서 그녀가 미래 왕실의 안정성을 상징하게 된 것은 단순히 윌리엄의 아내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흥미로운 장면도 있습니다. 2026년 국왕생일 퍼레이드에서 찰스와 카밀라, 윌리엄과 캐서린, 그리고 앤은 같은 왕실의 일원으로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장면만 놓고 보면 내전도, 공적인 분열도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발코니와 같은 의전 속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진짜 변화는 공개석상에서 소리치며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많은 책임을 맡기 시작하는지, 누구의 이름이 미래 계획에서 더 자주 등장하는지, 국민이 누구를 다음 시대의 얼굴로 바라보기 시작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카밀라의 질문은 더 아프게 돌아옵니다. 그녀가 평생 싸워 얻은 것은 현재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왕실이 이미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녀는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가장 잔인한 패배는 왕관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왕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시간이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미래를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카밀라는 여전히 왕비입니다. 찰스 곁에서 국가 인사를 수행하고 왕실을 대표하며 수십 년 동안 어렵게 얻어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녀의 왕관을 빼앗은 사람도 없고 왕실이 그녀를 밀어냈다고 확인된 사실도 없습니다. 오히려 2026년에도 찰스와 카밀라는 함께 공식 일정을 수행하며 현재 왕실의 얼굴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이 이야기는 더욱 아이러니해집니다. 카밀라는 결국 왕비가 되었지만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누가 왕관을 쓰고 있는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은 왕위 계승자이고 그의 뒤에는 조지가 있습니다. 캐서린은 그 미래를 함께 짊어질 사람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랑도 이 계승의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립의 비밀 문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카밀라를 막는 가장 강력한 벽은 누군가가 몰래 작성한 종이가 아니라 그녀보다 훨씬 오래된 왕실의 구조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왕비는 국왕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과 다음 왕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가 봅니다. 윈저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열쇠. 그것을 반드시 앤이 빼앗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열쇠는 카밀라가 평생 믿었던 한 가지 환상을 상징합니다. 왕의 사랑을 얻으면 언젠가 왕궁의 모든 문도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왕궁의 문에는 두 종류의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들어가기 위한 열쇠이고 다른 하나는 내일 그 공간을 물려받기 위한 열쇠입니다. 카밀라는 첫 번째 열쇠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완전한 패배라고만 부를 수 있을까요? 찰스와 카밀라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비난과 이별, 스캔들, 기다림을 거쳐 결국 같은 삶을 선택했습니다. 왕궁에서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와 별개로 두 사람이 끝내 얻어낸 것은 함께 늙어갈 권리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어떤 궁전보다 더 개인적이고 더 어렵게 얻은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윌리엄과 캐서린에게 미래의 자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자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같은 벽 안에서 현재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오늘 보호받는 사람은 내일 제도를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왕실에서는 특권과 의무가 늘 같은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진정한 승자는 없습니다.
카밀라는 왕관을 얻었지만 한계를 받아들여야 하고, 찰스는 국왕이지만 가족과 제도 사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윌리엄과 캐서린은 미래를 얻는 대신 그 미래의 무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윈저의 복도에는 앞으로도 수많은 발걸음이 지나갈 것입니다. 왕도, 왕비도, 왕세자도 결국 그곳을 떠납니다. 사람은 바뀌지만 왕실은 다음 사람을 위해 문을 남겨둡니다. 왕관은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놓입니다. 그러나 왕실은 언제나 그 왕관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순간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